반갑습니다. 류영섭입니다. 지지난주 K리그1 개막에 이어 지난주 드디어 K리그2 개막했습니다. 2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승격을 향한 9개월간의 대장정이 펼쳐집니다. 지난 시즌에는 안양이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면서 다이렉트 승격에 성공했는데요. 과연 올 시즌에는 어떤 팀이 우승을 거머쥐면서 다이렉트 승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떤 팀이 승강 플레이오프에 오를 수 있을지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K리그2 매니아 저 리영섭이 K리그2 1라운드를 보고 감히 예측하는 올 시즌 승격 후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K리그2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새롭게 합류한 인천과 수원, 그리고 이랜드 등등의 이런 승격 경쟁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부천, 전남, 부산과 같은 K리그2에서 잔뼈가 굵은 팀 역시 승격 경쟁을 향해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1라운드 경기 결과를 토대로 간단하고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막전이었던 인천과 경남부터 보죠. 인천 역사상 처음으로 K리그2에 참가하게 되었죠. 작년 K리그1에서 꼴등을 하면서 강등을 당했는데 일단 감독부터 윤정한 감독을 선임하면서 그야말로 이를 갈았고요. 무고사, 제루소를 필두로 예전에 전북에서 활약했던 바로우까지 영입하면서 사실상 K리그2에서 가장 위협적인 용병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K리그1 감독상에 빛나는 윤정아 감독과 K리그1 득점왕에 빛나는 무고사가 K리그2에서 뛰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인천의 첫 경기를 소감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물론 홈이니까 경기력이 더 좋았겠지만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움직임으로 이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기대감과 희망을 안겨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윤정한 감독의 조직력 있는 그 축구가 벌써 인천에 녹아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아주 인상적이었던 거는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을 들고 나왔고요. 또 그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축구를 구사할 것 같고, 특히 라인을 엄청 올리거든요. 계속해서 경남의 사이드 라인을 공략하면서 골기회를 엿봤는데, 이게 이제 상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중앙에는 골잡이 무고사가 있고 사이드에는 스피드가 빠른 제루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팀 수비 입장에서는 선뜻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뒷공간을 향해서 계속 볼을 주고 거기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크로스를 향해서 이 공격수들이 쇄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잘 막을 수 있지만 경기 후반 가면은 결국 체력적인 부담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윤정한 감독의 그 짜임새 있는 전술이 이 첫 경기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만 두 골이나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아쉬운 거는 슈팅 숫자에 비해서 골이 많지 못했습니다. 놓친 것도 꽤 있고요. 물론 상대팀의 류현우 골키퍼가 잘 막았습니다만 그거야 그쪽 골키퍼가 잘 막은 거고, 이쪽 공격수들은 골을 잘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을 더 넣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선수들이 확실히 좋아요. 당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병 선수들 굉장히 좋고, 특히 바로우 선수는 아직까지 폼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까지 열심히 뛰는 거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시야 그리고 찔러준 패스가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데뷔 경기에서 바로 도움까지 기록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역시 이 바로 선수 K리그2에서 위협적인 용병이 될 것 같다는 인상 받았고, 어쨌든 첫 경기만 놓고 보자면 인천 강력한 승격 후보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력이 과연 후반까지도 잘 이어질 수 있을까가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남은 예전에 설기현 감독이 있었을 시절에는 또 K리그2에서는 경쟁력 있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11위라는 안타까운 성적을 거두기도 했는데, 올해 이훈룡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 팀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인천과의 경기에서는 0대2로 패배하긴 했지만 준비를 꽤 잘했다는 인상을 또 받았어요. 팀이 열세인 상황에서 어쨌든 인천의 공격을 잘 막았고, 특히 류현우 골키퍼의 화려한 선방쇼, 이거 진짜 인상적이었고, 그러나 이제 수비수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반 80분이 지나면서 약간의 체력적인 부담과 또 집중력이 살짝 뭔가 흐려지는 느낌으로 무고사에게 선제골 먹혔고, 또 이제 김성민에게 쐐기골 먹히면서 안타깝게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 확실하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비가 꽤나 단단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격하는 상황에서 주고받는 패스로 인천의 수비도 한 방에 무너뜨리고 크로스 올라가고 또 슈팅까지 때리는 모습까지도 있었던 거 보면 확실히 작년과는 다르게 올 시즌은 조금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비하다가
빠르게 역습하는 플레이가 조금 더 다듬어지고 손발이 맞는다면 경남도 이 K리그2에서 확실히 이 포텐셜이 있는 팀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에 영입한 그 용병 카릴 선수 있죠. 이 선수가 예전에 부천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그때는 사실 별로 그렇게까지 돋보이는 선수 아니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K리그3에 가면서 K리그3에서는 또 골도 많이 넣었거든요. 다시 K리그2로 복귀했는데 과연 이 선수가 경남에서 어느 정도의 활약을 펼쳐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경남의 또 성적이 좌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천안과 전남인데 이 경기도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전남이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천안이 재작년에 K리그2에 처음 참가해서 꼴등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그래도 완전 좋아진 경기력으로 이 플레이오프 진출까지도 넘봤어요. 그만큼 좋은 팀이었는데 작년에 뭐 파울리뇨, 모따 이 두 콤비가 천안에 거의 멱살을 잡고 올라갔고 선수들도 굉장히 또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파울리뇨가 수원 가고 모따 안양 갔잖아요. 그런데 데려온 대체 자원이 성남의 이정엽이다. 이거는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용병도 퉁가라 한 명밖에 없어요. 추가적인 영입이 지금 아직까지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은데, 야, 이번 시즌 이거 지금 천안이 손을 놨나 싶을 정도로 조금 아쉽고요. 천안이 작년에 개막전에서 부천을 3대1로 잡았어요. 그래서 수원도 2번이나 잡을 만큼 K리그2에서 천안이 나름 다크호스 팀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올 시즌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초반 5분에 벌써 2골을 먹힌 것만 봐도 이 수비에서 조금 집중력이 아쉽고요. 공격도 솔직히 조금 아쉬워요. 특히 이제 슈틀리케 황태자였던 이정엽 선수의 그런 PK 실축, 그리고 공격에서 전혀 번뜩이는 움직임이 없었던 게 글쎄요, 천안이 이번 시즌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또 들게 합니다. 어쨌든 이정엽 선수가 작년에 성남에서 골을 한 골도 못 넣었거든요. 과연 천안에서는 골을 넣을 수 있을지 한번 또 두고 봐야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안타깝게 2랜드 플레이오프에서 2랜드를 넘지 못했던 전남, 작년에 이제 준우승한 김현석 감독, 그 충남 아산의 김현석 감독이 전남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승격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또 불사르고 있는 전남인데, 개인적으로 김현석 감독을 굉장히 저는 또 좋아하는 이유가 작년에 충남 아산 선수들이 연봉 다 합쳐서 40억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선수를 데리고 준우승까지 갔고 또 대구와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 보여줬거든요. 그것만 봐도 축구에서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김현석 감독이 이번에 전남으로 갔다는 거예요. 전남이 사실 스쿼드가 꽤 탄탄한 팀이거든요. 특히 공격이 굉장히 좋죠. 작년에 K리그2에서 2랜드에 이어서 득점 많이 한 팀이 바로 전남입니다. 그래서 공격은 이미 완성됐다고 보는데 아쉬운 건 수비죠. 수비에서 굉장히 골을 많이 먹히고 집중력이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팀이 많이 패배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김현석 감독이 과연 어떻게 더 보완했을지, 그리고 탄탄했던 공격력을 어떻게 더 짜임새 있게 만들었는지가 이번 시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안이 전반전에 한 명 퇴장했고 조금 수적으로 열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이 후반에 골을 넣지 못하는, 뭔가 추가골을 넣지 못하는 모습은 사실 조금 아쉬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발디비아를 중심으로 전남의 공격이 펼쳐지는 거 보면 확실히 날카롭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현석 감독의 전술이 전남이 어떻게 녹아들 것인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가 또 굉장히 궁금한 전남이고요. 다음은 부산과 김포입니다. 이 두 팀 역시 K리그2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팀인데 이 경기는 좀 심심하게 0대0으로 끝났고요. 사실 그렇게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진 못했습니다. 부산은 작년에 활약을 펼친 라마스 선수가 대구로 가고요.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꿀까 궁금했는데 일단 곤잘로라는 아주 등치 좋은,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은 선수가 부산으로 왔는데 이 선수 꽤 괜찮았어요. 일단 등지고 받아주는 플레이나 뭐 헤딩으로 공 따는 플레이나 굉장히 좋고, 일단은 그 딱 보면은 위압감이 들어요. 덩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대팀 수비에게 충분히 위압감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골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리고 패신이 이제 후방에서 약간 공을 뿌려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 김포에서는 사실 부산의 2선, 3선 선수들이 조금 패스가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뿌려주는 패스가 그렇게 위협적이지 못해서 결국에 그게 골로 연결되지 못했던 것 같고,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이 선수들의 조직력이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도 제대로 볼 배급이 되지 않으면서 그냥
허무하게 공격 기회를 날리기도 했고요. 공격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김포의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면서 조금 답답한 축구를 어떻게 보면 구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수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뭐 조직력이 안 맞는 거는 이제 이해가 가지만요. 그리고 또 부산의 공격력, 그 용병들이 굉장히 또 잘 뽑혔다는 느낌을 또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부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력도 좋아지고 용병 선수들의 적응력도 이제 올라오면은 또 괜찮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부산이 점유율 높게 가져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공격을 펼치지 못하면서 홈에서 이 무승부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부산도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승점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서 조성환 감독이 과연 어떻게 이끌지가 기대가 되고요. 조성환 감독은 개인적인 바람은 좀 교체 자원을 많이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도 카드 3장밖에 안 쓴다 그럴 거예요. 이왕이면 조금 다양하게 교체를 해가지고 좀 빠른 타이밍에 교체를 해가지고 팀 분위기도 좀 바꿔주고 이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틀이 잡히지 않은 것 같은 부산이고,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는 고정훈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포도 열악한 환경에서 고정훈 감독이 김포를 굉장히 오랜 시간 이끌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포도 분명 성과를 내긴 냈어요. 다만 재작년에는 좋은 모습 보였다가 작년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도 시작은 조금 아쉽습니다. 김포는 가장 결정적인 좀 아쉬운 점은 공격 패턴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최전방에 루이스 그리고 플라나 두고 그 둘한테 그냥 패스 주고 너네가 한번 알아서 좀 해봐라는 플레이가 지난 시즌도 그랬고 이번 경기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패턴이 너무 단순하고 루이스와 플라나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폼이 좀 하락하면 그냥 김포의 경기력도 하락하는 그런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이었던 거는 체프먼, 수비의 그 센터백 체프먼 선수가 또 잘 막아주더라고요. 중심을 잘 잡아주면서 어쨌든 실점 위기에서는 벗어났다라는 점이 인상적이고, 또 손정현 골키퍼가 마지막 그 수문장으로서 잘 막아주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굉장히 뭐 인상적이지만 공격 부분은 좀 아쉽다. 그래서 김포는 딱 보면은 지는 축구를 안 하려고 해요. 지는 축구를 안 한다는 건 이기는 축구도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무승부만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경기를 좀 이끌어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팬들에게는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유지에는 좋을지 몰라도 이제 승격에 대한 도전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김포가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다면 작년과 비슷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K리그2 황금알을 낳는 거위팀이죠. 안산과 수원 삼성인데, 사실 수원 팬들은 K리그2를 빨리 벗어나고 싶겠지만 우리 K리그2 팬들은 수원 삼성이 계속해서 K리그2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수원 삼성을 놀리는 게 아니고요. 그 이유는 원정 팬들 때문입니다. 이번 안산 홈에서도 홈 관중이 1956명이었거든요. 안산 창단 이래 최다 관중인데, 안산이 작년에 총 관중이 32,144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만에 3분의 1을 달성한 거고요. 이 10,000명 중에는 절반이 넘는 게 바로 수원 원정 팬들입니다. 그래서 K리그2 팀들이 수원 삼성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많이 오니까. 일단은 경기장 수익이 좋아요. 그리고 지역 상권도 발전시켜줘. 그래서 우리는 수원 삼성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주변만 봐도 뭐 축구 관심 없는 사람들이 수원 삼성이 우리 동네 온다 이러니까 괜히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장 한번 찾아주고, 경기장 가가지고 수원 서포터들의 응원 보고 K리그에 또 반하고, 경기에 축구 보고 또 반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효과를 내주기 때문에 이 K리그2의 수원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또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어쨌든 안산이 작년에 임관식 감독이 또 괜찮았거든요. 안산이 은근히 짜임새가 있는 팀이에요. 근데 이제 성적 부진으로 사퇴를 했고 이관우 감독이 왔는데 안산이 더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일단 작년에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최하위를 면했고요. 2023년에는 실점이 72점이었는데 작년에는 48점이에요. 그러니까 수비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요. 은근히 작년에 다크호스였습니다. 아산 이겼지, 이랜드 이겼지, 안양 이겨봤지. 특히 부천은 안산에게 발목을 잡혀가지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안산이 은근히 또 이런저런 팀들 잡아줬어요. 홈 개막전에서는 이제 수원을 만났는데 생각보다 잘 싸웠습니다. 물론 경기 내용만 보면 수원에게 완전히 압도당한 건 맞아요.
어쨌든 0대1로 졌고요. 그것도 PK로 실점했습니다. 필드골 안 내줬습니다. 수원 삼성이 유효 슈팅 16개 때렸는데 그거 다 막았다는 뜻이고, 그 중심에는 이승빈 골키퍼가 있습니다. 사실 안산 선수들 작년에 있던 선수들 거의 다 나가고 또 새로운 선수들이 수급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력 괜찮다는 느낌 받았고요. 역습에서도 좋은 찬스 만들었지만 물론 이제 골을 넣지 못해서 아쉽고,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산이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병을 새로 영입했는데 이 용병들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관우 감독이 이제 2년 차를 맞잖아요. 그래서 이관우 감독이 이제 본격적으로 팀을 이끈다, 또 자신의 전술을 안산에게 어떻게 녹일 것인가가 이번 시즌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안산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K리그2도 내년이면 K리그3와 이제 승강제가 열리거든요. 안산 같은 팀들은 현실적으로 좋은 선수층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시즌에도 계속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 선수들 뭐 다 나가고 또 새로운 선수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내년에 최하위 기록해서 강등 당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게 안산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시즌도 이제 승격을 향해 힘차게 나서는 수원 삼성. 작년 돌이켜보면 수원이 이 K리그2를 조금 쉽게 본 게 패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확실히 선수들 보강했고요. 그야말로 승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무엇보다 용병이 많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이랜드에서 활약했던 브루노 실바, 그리고 뭐 세라핌, 일류첸코, 이런 날카로운 공격을 구사할 수 있는 선수들 데리고 왔고요. 수비에는 레오라는 선수를 영입했는데, 그래서 수비를 더욱더 공고히 다지는 느낌. 여기에 기존에 있던 파울리뇨 선수를 또 이제 넣는다면 그야말로 K리그2에서 최고의 공격진을 꾸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수원 영입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브루노 실바야 뭐 작년에 이랜드에서 증명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세라핌 선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활동력 좋고 여기저기 찔러주는 패스도 굉장히 날카롭고, 물론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만 공간을 창출하고 어쨌든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인 플레이였고요. 일류첸코 역시 가는 팀마다 사실 다 증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원에서도 마지막 불씨를 좀 불사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77번의 김지현 선수. 이 선수도 기회를 놓친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수원 삼성에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 보신 분들은 다들 느꼈겠지만 작년에도 이런 패턴 많았습니다. 상대팀을 완전히 압도하고, 경기 내용 완전히 압도하고 거의 반코트 하다시피 거기서 계속 놀아. 슈팅도 많이 때리고, 근데 골을 못 넣어. 골을 넣었다고 해도 결국에 골을 먹혀가지고 비기는 패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 안산전도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필드골을 못 넣었단 말이에요. 기회가 많았습니다만 못 넣었던 거예요. 골키퍼가 잘했다? 의미 없어. 우리 공격수가 잘해야지. 그래서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겨야 됩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꼭 이겨야 되는데, 작년을 복귀해봐요. 수원 삼성은 정말 많이 비겼어요. 특히 변성환 감독 부임 이후에는 진짜 많이 비겼거든요. 올 시즌에는 비기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신념으로 아주 최선을 다해야겠고, 그리고 작년에 확실히 수원이 변성환 감독 부임 이후에 좋아졌는데, 이번에는 선수들까지 더욱더 이제 보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변성환 감독이 수원에서 한번 일을 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성남과 화성입니다. 홈에서 2대0 승리를 가져갔는데 성남 무려 8개월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성남도 어떻게 보면 비운의 팀이죠. 우리나라의 명문팀이었는데 또 막 정치적으로 막 이것저것 얽혀도 있고, 어쨌든 팀이 무너지면서 강등된 이후에 많이 박살났고, 작년에는 K리그2 꼴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경기만 놓고 보자면 작년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 대단히 좋았고, 물론 그 상대가 신성팀 화성이었기 때문에 경기력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다만 어쨌든 개막전에서 2대0으로 기분 좋게 승리했다는 거는 성남 팬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손발이 잘 맞았고요. 사실 수비도 클린시트로 끝났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만 더 안정감을 더 부여한다면 괜찮은 수비인 것 같아요. 물론 화성에게 조금 위협적인 공격을 당했어요. 약간 또 이렇게 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도 나름 괜찮고, 특히 공격 같은 경우는 후이즈를 필두로 펼쳐지는 공격이 꽤나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득점도 해냈고,
모두 이제 측면 사이드, 득점한 거 보면 측면 사이드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공격수들이 잘 넣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패턴들을 어떻게든 잘 연습한 거 보면 확실히 공격도 좀 날카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는 꾸준함만 있으면 역시 최하위는 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신생팀 화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K리그3에서 재작년에 우승했고 작년에는 준우승했거든요. 약간 K리그3에서는 끝발 날리던 팀인데 올해 이제 K리그2 첫 참가했고요. 감독 역시 처음이죠. 차두리 감독이 부임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첫 시즌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신생팀으로서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막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성남에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경기 보니까 공격은 꽤나 알차게 하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주고받는 패스로 상대팀의 수비를 무너뜨리고 크로스 올라가고 슈팅까지 날리는 과정 보니까 확실히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조직력 손발이 맞는다면 확실히 화성도 좀 날카롭다는 느낌을 보이고 화성의 입장에서는 올 시즌 꼴등만 안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성공이라고 보고 어쨌든 안정적으로 리그에 적응해서 다음 시즌에 또 좋은 성적을 내면 되니까 그게 이번에 화성에게는 그리고 차두리 감독에게는 중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작년에 치열하게 우승 경쟁을 했던 준우승 경쟁을 했던 이랜드와 충남 아산인데 이랜드가 2대1로 기분 좋게 홈에서 이겼습니다. 저는 줄곧 말합니다. K리그2에서 이랜드 원래 승격 후보 아니고요. 강팀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에 김도균 감독 부임하고 강팀 됐습니다. 이제는 승격 후보라고 불려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이랜드고요. 확실히 김도균 감독이 오면서 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무엇보다도 이랜드는 용병을 너무 잘 뽑아. 작년에도 브루노 실바 있었는데 브루노 실바 나갔잖아요. 그럼 어떤 용병이 올까 궁금했는데 에울레르 이 선수 뭡니까? 왜 이렇게 잘합니까? 이 선수 진짜 잘합니다. 상대팀이 봐도 부러울 정도 잘하고 그리고 페드링요, 아이데일 이런 용병 선수들의 움직임도 꽤 좋은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용병 선수들이 우리나라 겨울에 좀 적응을 아직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풀리고 점점 경기에 뛰면서 K리그2에 적응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공격 포인트 많이 뽑아낼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너무 좋고요. 이 에울레르 선수 올 시즌에 주목해야 될 선수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랜드가 만만치 않다는 걸 느꼈고요. 김도균 감독은 사실 이랜드가 K리그2에서 작년에 득점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첫 경기만 보면 공격이 작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더 위협적인 것 같고 다만 이랜드는 김도균 감독은 어떻게 보면 공격은 좋은데 수비가 조금 아쉽거든요. 이번 충남 아산전에서도 어쨌든 이겼지만 결국에 거의 후반 마지막에 또 실점하는 모습 보니까 이 수비만 조금 더 공고히 다진다면 작년에는 3위를 했지만 올 시즌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승까지도 넘볼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우승팀 충남 아산. 저는 개인적으로 김현석 감독을 왜 못 잡았을까 상당히 아쉽거든요. 김현석 감독 나가고 수석 코치였던 배성재 코치를 감독으로 앉혔는데 이것 자체가 큰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확실히 첫 경기 보니까 작년에 그 팀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안 좋은 것 같고요. 작년에 공격을 담당했던 준익료 선수가 이제 포항으로 갔고요. 전남에서 활약했던 김종민 선수를 데려오면서 어쨌든 공격은 잘 대체했다고 봐요. 김종민 선수가 또 전남에서 골 많이 넣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골 잘 넣었고 근데 밑에 2선, 3선에서의 플레이가 확실히 작년과 많이 다릅니다. 이 패스 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손발도 제대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의미 없게 계속 사이드만 올려가지고 공격수한테 하라는 식으로 의미 없는 패스만 계속해서 이어진 게 너무나 좀 아쉽다. 그러니까 아산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습격하지 못한 게 역사로 보면 두고두고 한이 될 수 있을 만큼 아쉽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산이 빌드업으로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또 작년에 비해서 활동량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산이 이번 시즌 극복해야 되는 문제고 배성재 감독이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본인만의 전술을 잘 녹여내는가가 이번 아산의 가장 중요한 시점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준호 선수가 아산으로 왔잖아요. 근데 솔직히 할 말은 많지만 이 손준호 선수의 플레이는 확실히 녹슬지 않았다. 마지막 결국에는 들어가서 교체 투입돼가지고 도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패스가 또 기가 막혀요. 올려가지고 어떻게 이랜드 수비 딱 다 제치고 딱 그 김종민 선수에게 딱 떨어뜨려 주냐고. 그래서 손준호 선수는 잘하긴 잘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천과 청주입니다. 이 경기 부천이 홈에서 3대1 대승 거뒀습니다. 부천이 작년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면서 실망스러운 경기 보였습니다만 이번 경기에서 화끈한 공격 보여주면서 대승 3대1
팬들에게 그야말로 기대감 불러일으켰고요. 부천이 작년에 아쉬웠던 게 용병입니다. 그 루페터 선수 터질 듯 터지지 않는 그 답답한 공격력으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또 분노도 하긴 했는데요. 루페타가 드디어 부천을 떠났고요. 그리고 전남과 이랜드에서 활약을 펼쳤던 몬타뇨 선수가 부천으로 왔는데, 사실 몬타뇨 선수는 좀 기복 있는 플레이가 있지만 어쨌든 증명했거든요. 포인트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부천에서도 많은 포인트 올려주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맹활약 펼쳤던 바사니 선수가 부천에 남았기 때문에 부천 이번 시즌 공격력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용병 선수 데리고 왔지만, 이번 경기에서 결국 골을 터뜨린 거는 용병이 아니옵니다. 이의영 선수, 공민영 선수, 우리 자국 선수들이 어쨌든 골로 마무리 지어줬기 때문에 용병과 함께 우리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 기대합니다. 결국 부천은 용병에게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 첫 시즌 첫 경기에서 보여줬고요. 또 공민영 선수는 정말 돌고 돌아서 부천에 오랜만에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오랜만에 복귀한 그 경기에서 골까지 넣었어요. 감동 받습니다. 우리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부천이 작년에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조금 답답한, 팬으로서는 조금 답답한 플레이가 많았는데, 일단 개막전부터 그야말로 공격으로 치고받는 전술을 보여주면서 속이 확 뚫리더라. 이런 경기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다만 두 골 넣고 약간 느슨한 플레이, 조금 경기를 좀 잠그는 플레이로 갔을 때 청주에게 주도권 뺏기면서 결국에 골을 먹었거든요. 물론 다시 골 넣었지만 이게 작년 같았으면 계속해서 잠그다가 동점골 허용하고 게임 그냥 날리는데, 이번에는 골 먹히니까 우리가 바로 카운터 어택 친단 말이야. 그리고 바로 또 골 뽑아내. 우리 너네 골 안 넣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넣은 거 아니야. 우리 그냥 안 넣어준 거야. 라는 식으로 바로 증명해냈거든요. 그래서 부천이 이번 시즌에 달라진 게 이러한 점이고, 상대팀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공격 전술 들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수비에서 이제 구자룡 선수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은 이미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수비에서도 이제 베테랑의 구자룡 선수를 중심으로 또 안정적인 수비가 곁들여진다면 그야말로 부천도 솔직히 우승까지는 모르겠지만 플레이오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승강 플레이오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주 창단하고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데, 청주는 천안과 다르게 첫 시즌부터 좋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시즌에는 사실 그거보다도 좀 못한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였지만, 솔직히 청주는 그렇게까지 인상적인 팀은 아닙니다. 근데 항상 느낀 게 그 김병호 선수 있죠. 김병호 선수가 굉장히 얄밉게 잘해. 얄밉게 잘해, 진짜. 그래서 그 선수 이번에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어쨌든 청주는 작년에 최윤경 감독이 있을 때 약간 상대방을 압도하는 그런 되게 압박을 주면서 그야말로 기를 죽이는 플레이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어쨌든 최윤경 감독이 나가고 권호규 코치가 감독으로 이제 정식으로 임명되면서 이번 시즌 어떻게 헤쳐나갈까 궁금합니다. 그래도 골 넣는 거 보니까 일단은 은근히 공격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수비가 조금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았는데, 그것만 좀 보완한다면 그래도 중위권까지는 갈 수 있을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K리그2 1라운드 간단하게 살펴봤고, 자, 그럼 K리그2 승격 후보팀들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말 저 K리그2 매니아 리영섭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인천. 인천은 스쿼드도 스쿼드지만 윤정환 감독을 데려온 게 정말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K리그2 쫙 지켜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감독이야. 두 번째가 바로 용병입니다. 근데 인천은 감독 좋죠. 용병 좋죠. 그야말로 다 갖춰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승격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아요. 이건 다른 팀들 다 똑같아. 근데 인천은 그래서 준비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준비 잘했고 첫 경기부터 증명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수원이죠. 수원은 작년에 프런트가 사실 K리그2를 너무나 약봤다는 거. 근데 이미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잘 보강했고요. 변성환 감독이 부임 이후에 팀도 좀 잡힌 모습이고, 용병도 제대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확실한 승격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경기만 보면 팀은 굉장히 좋아요. 경기 내용 굉장히 좋고, 문제는 골을 못 넣었다는 건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정말 잘 헤쳐나간다면 역시 인천과 함께 강력한 승격 후보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뮬리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제일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역시 이랜드 김도균 감독의 노련미가 그대로 묻어나오고요. 용병의 퀄리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팀 연령층이 꽤 어리기 때문에 포텐셜,
그야말로 잠재력이 하나 터지면 이랜드도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팀이라고 보고요. 작년에 3위 차지한 게 결코 운이 아니었다는 거를 김도균 감독이 이번 시즌에도 증명할 수 있을까가 기대가 되고, 작년 돌이켜보면 이랜드는 치고 올라가야 될 때 계속해서 미끄러졌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아야 될 때 잡지 못하는 모습으로 3위를 차지했는데, 올 시즌에 김도균 감독이 과연 공격은 공격인데 수비에 대한 안정감을 제대로 채워낼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그 수비만 제대로 다진다면 작년과 같이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전남입니다. 전남도 작년에 좋았습니다. 공격이 좋은데 수비가 아쉬워서 계속해서 뭔가 경기에서는 아쉬웠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김현석 감독이 온 만큼 그런 짜임새 있는 플레이, 조직력 있는 플레이, 빌드업 있는 플레이가 들어가면서 전남이 강력한 공격력에 또 수비까지 제대로 얹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역시 부천 아닙니까? 사실 부천이 뭐 우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우승할 것 같은 팀들을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다크호스 팀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욕심을 내자면 이번에 플레이오프를 넘어서 분명히 승강전까지 갈 수 있는 전력을 갖췄다. 그리고 공격이 멤버가 너무 좋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공격하지 않는 좀 애매한 플레이로 팬들의 마음을 좀 답답하게 했다면, 올 시즌에는 첫 경기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 들고 왔기 때문에 공격적인 모습으로 우승에 대한 욕심을 좀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천은 꾸준함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은 항상 시즌 초반엔 좋거든요. 근데 중반 이후부터 서서히 꼬꾸라지면서 결국에는 플레이오프권 간당간당하게 마치는 게 부천인데, 올해는 또 쭉쭉 올라가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부산도 있고요. 정말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도 K리그2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많은 팀들이 전력 보충을 제대로 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K리그2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리그2 팬들도 즐겁게 경기장 가셔서 축구 구경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